자, 7번째 순서 5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원래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이 예정돼 있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왼발을 찧어서 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재판에 출석을 했고, 네. 8일에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접견을 가보니까 상태가 더 심해져서 거동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상태였다라고 이 변호인이 그 이유를 밝히면서요. 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자, 변호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 불출석 이유를 밝혔는데 이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 저는 대통령이 깨병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네. 실제 왼발을 좀 심하게 쪄서 아픈 거는 사실인데, 네. 그렇게 재판에 못 놓을 정도로, 네. 그 정도는 안 아프다고 생각해요. 아하. 왜냐면 이게 그렇게 아프면 내일도 못 놓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저는 어떤 의도냐? 제가 보기에 그 대통령 측의 전략은 네. 어떻게든 이게 1심을 6개월 넘기면 아하. 바로 이게 불구속 상태에서 네. 재판을 이렇게 충분히 받겠다. 네. 이런 전략이고, 따라서 이게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계속 이슈화해서 네. 뭔가 이게 여론화해서 좀 이게 그 6개월을 넘겨서 불구속 재판 받는 이런 전략의 일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100일이 지금 지났는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아주 심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다라고 했는데 자, 교도소 내에서 이 발가락을 찢는 사고를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뭐 어떤 물건이 발가락 위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문지방이나 어떤 코너에 벽에 발가락을 부딪힌다든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이거는 교도소 내에 어떤 비치되어 있는 물건이 발등에 떨어져가지고 다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걸어놓는 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이제 재판 과정에 오가면서 출정하는 과정에서 네. 문에다가 이 발 뒤꿈치를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차에서 내리면서 네. 다친다든지 이런 개연성이 더 많죠. 아.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일반 그 피고인들 같으면 발이 아파가지고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에 불참하는 사례는 없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어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10월 16일이죠 아마. 네네. 예, 10월 그날까지 아마 지연 뼈를 전략이 채우기 있지 않나 위해서 싶어요. 변호사님 두 분이 나와 계신데 진짜 두 분에게 동시에 여쭙게요. 교도소에서 재판을 받는 피의자들 가운데 피고인. 죄송합니다. 피고인들 가운데 이렇게 어디 발가락을 다치거나 그래서 재판을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험하신 분은? 저는 발가락 다쳐서 못 나온 사람은 처음 못 봤고요. 네. 몸이 아파가지고 한 번, 두 번 정도 연기하는 경우도 늘상 있어요. 그건. 네네. 구속뿐만 아니라 빌구속 피고인도 늘상 있고. 네. 왜냐면 그게 진짜 아픈 건지 아닌지는 금방 압니다. 네. 왜냐면 구치소 의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꾀병이다 싶으면 검찰에서 확인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꾀병일 수는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프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연기를 해주거나 다음 기일에 출석하도록 이렇게 받아는 주는데 이제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워낙 재판이 좀 타이트하게 있고 지금 있는 증인들 다 한다 하더라도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밀리게 되면 언젠가는 재판부, 검찰, 변호인, 3자 회동을 통해서 뭔가 수를 내야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게 네. 문제인 거죠. 네. 저도 이게 제가 변호사 20년 했는데요. 네. 왼발이 찌어가 이게 출석 못한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전략을 아까처럼 6개월 지나서 불구속도 있고요. 네. 여기 오늘 이재용 부회장과 대면인데 바로 이게 세 번째 독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법정에서 대면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네. 옛날에 이게 최순실 씨도 노승일 재판할 때 엉덩이 뼈 때문에 안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운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서 이게 모든 걸 정언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재판이 10분 만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대통령이 안 나오도 네. 노바짝이 오늘 재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불출석한 게 아니라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화면에 표를 준비해 봤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왼발이 찧어서 못 나왔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는 것이 뭔가 좀 깨림직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시는 거고 과거에도 최순실 씨 역시 이 노승일 씨를 만나기 전에 꼬리뼈를 다쳐서 못 나온다라고 나오지 않았었죠. 이 전례를 볼 때 자리를 피한 게 아니냐 이럴 가능성을 지금 제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박근혜, 이재용 면담, 네. 재판에서 세 번째 면담 이게 내일 주요 그 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뇌물죄였거든요. 네. 그것도 삼성으로부터의 그랬죠. 제3자 뇌물죄였기 때문에 그 뇌물 공여자와 뇌물을
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한 재판정에 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왼발도 좀 아팠을 테고 네. 이제 그걸 핑계로 불출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꾸 다치고 아프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며칠 전입니다. 한 타블로이드 네. 매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건강 이상설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 그렇지만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가 취재한 결과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내용이 사실이 전혀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보기 그 보도한 언론 이름을 말하는 게 방송상 적부한지는 몰라서 아니요, 일단 이게 말씀하시면 안 주간지 되고요. 그렇죠. 네네네. 일단 이게 주간지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 신빙성은 좀 떨어지는 게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 이 밥을 먹고 다시 이게 또 30분 내에 밥을 달라고 한다든지 네. 또 이게 취침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이게 벽을 보고 있다든지 이런 이상설을 제기했는데 저도 이게 여러 교정본부에 아는 분이 있어서 좀 확인해 보니까 네. 전혀 이게 사실 무근이고 아마 이게 언론에 대해서 정정 보도 청구까지 지금 상당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죠. 이게 적극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가 취재한 내용을 잠시 후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언론의 뭐 정신건강 이상설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요. 이 법무부에서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일단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더위 때문에 교도소 내부에서 이 더위를 쫓느라고 고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교정시설 한 17군데도 되죠? 그러니까 중앙 냉방시설이 돼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벽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선풍기를 이용하는데 또 그것만 틀어가지고는 또 이 저 더위를 견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이 세수대야라든지 이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몸에다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풍기를 쏘이는 방법으로 지금 무더위를 아마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책을 굉장히 즐겨 읽고 있다라고 하는데 토지를 읽는다고요, 지금? 그쪽에 제가 보기에 한 두 가지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이게 대통령이 의학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영안 사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의학 공부를 이게 또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거 박정희 대하 소설, 네. 호주도 이게 읽는데 아마 이게 좀 잠을 평소에 많이 못 주무시니까 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책을 좀 이게 읽다가 또 이게 다시 주무시고 이런 좀 약간 생활 패턴이 좀 일반인하고 좀 약간 다르게 네. 그렇게 책을 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도 내용대로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일과 시간에는 토지를 읽으시고 새벽에 잠이 깨면 이제 영안사전을 보시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새벽에 잠이 깨면 바로 잠을 청하는 게 상식적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책을 읽게 되면 그 책에 빠져들어서 계속 읽게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러 좀 따분한 책을 골라서 네. 그러니까 영안사전이라는 것은 뭐 그 영어를 보고 그 영어에 대한 뜻을 보는 이 단순 반복된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잠깐 보다가 이제 잠을 청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뭐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도소 안에서 식사를 거의 못한다라는 내용도 들리고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식사는 이게 제가 그것도 좀 알아봤는데요. 네. 아마 이게 청와대에서 드시는 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게 식사 교도소 밥이 놓으면 왜 이렇게 밥이 많으냐? 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한 3분의 1 정도 드시는데요. 네. 아마 이게 물론 위가 안 좋으시니까 이게 많이는 안 드시는데 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청와대에서는 다른 이게 영양제나 수액으로 보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교도소는 그건 안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과일이나 뭐 이런 허용되는 음식도 있겠지만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건강에는 조금 이게 안 좋으실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원래 식사량이 적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나오는 밥도 양을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조금 먹기 때문에 교도관이 볼 때는 식사를 거의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동아일보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도소 하루 일과를 시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오전 6시 30분 기상을 하고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오전 6시 반부터 10시까지는 다른 사람이랑 똑같아요. 네. 미결수기 때문에 뭐 노역은 당연히 안 하는 거고. 네. 그럼 변호인 접견 와서 접견하든지 아니면 방에서 있으니까 뭐 토지 이런 걸 읽으면서 시간 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10시부터 6시 반까지가 일반 다른 수용자들이랑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10시에 취침하는데 한 새벽 3, 4시에 깨서 영안서전 이렇게 읽다가 그리고 1시간 정도 읽다가 다시 자고
그래도 6시 반에 일어나고 이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생활 패턴, 10시부터 좀 진한 남색으로 돼 있는 저 부분이 다른 수용자들인가는 조금 다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만의 좀 독특한 특성인 것 같아요. 원래 재임 기간에도 잠을 깊게 못 잔다. 네. 식사가 양이 적다. 뭐 그런 얘기들은 좀 많이 들려왔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왼쪽 발가락을 찧어서 그 통증으로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조우가 무산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